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우리가 증시를 먼저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역시나 조금 음봉으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허공에서 좀 맴도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나 지지라인을 무너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증시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내리막을 타고 있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바닥주들은 뛰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증시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끌어올라갈 때 걔들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땐 걔들이 같이 내려가겠죠. 아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이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빨리 팔고 나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매도세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신용이 될 것 같은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신용은 역시 반대 매매로 인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폭락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시가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가 지금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증시가 횡보하고 있고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번 바닥에서 제가 좋다고 했던 이 시절에서 다시 급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폭락을 맞게 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매수를 하세요. 지금 특히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12% 빠져 있을 때면은 야, 더 갈 종목이 12%나 빠졌으니까 좋다라고 매수하실 거고 이게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면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돈을 더 넣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음번에도 계속 그렇게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돈 벌었으니까 됐다라고만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급등주에 돈이 몰리게 되고 증시가 내려가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거 결국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출산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뭐 손오공과 같은 기업들 저출산 테마로 엮이겠다 싶어서 바닥에 잡아놨는데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제가 그 굿바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교육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웅진, 싱크빅. 이런 기업들도 지금 기업 역시 실적 좋고 AI 관련으로 지금은 잘 뛰어 드러났는데 바닥에 있다가 지금은 급등하고 올라가죠. 아직도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보안 테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 올라가고 리튬 쪽 이런 거 올라가고 나면은 역시나 철관 부품들, 결국 철관, 파이프 이런 쪽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다.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흔히 말하는 강남 땅이 아니라 강남처럼 될 수 있는 땅을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개념을 바꿔드리고 있는 건데 저와 같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조금 드물어요. 사실 음봉매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서 기다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좀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매매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매매하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해보시면은 그 어떤 매매보다도 안전하고 재밌고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매수해놓고 기다려서 판다. BWS 여러분들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 종목인가요? 그냥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옥석은 가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공부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석이 무엇인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무엇인지 계란이 같은 계란인데 9,000원일 때와 1,000원일 때를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1,000원에 사 먹죠. 그런
것처럼 계란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저점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점 매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많이 나는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수가 떨어지는 동안에 양봉 매매, 흔히 말하는 급등주를 따라 붙으시는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시장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저와 같은 이런 음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락장에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고 매매 방식이 같다라고 하신다면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지금 리스크 관리 잘 해놓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제가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조금 교체가 필요한 종목인지 제가 대응책을 다 짜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오티스 3,960원에 네. 30%입니다. 네오티스를 3,960원에 3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샀는데요. 네. 배당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해서 접근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주기도 하고요. 이제 뭐 PCB 이런 거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에 뭐 휴대폰이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기기 이런 쪽에도 이렇게 많이 납품을 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어렴풋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저도 이 회사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는 일단 주식 발행수가 1,2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묶여있는 지분이 한 50%가 묶여 있어요. 그럼 유통 주식수가 지금 한 6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라고 부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품절주인데다가 얘가 최근에 거래가 살짝 들어와서 그렇지 거래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작네요. 만주도 안 되고 이렇네요.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1억 3,500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상당히 거래가 뜸한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이상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 잘 팔아내질 못한다면 장기 투자하기엔 전 좋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좀 풍부한 종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사로 친다면은 번화가에서 장사하실래요? 아니면 골목 상권이나 저기 어디 산에서 숲에 들어가서 장사하실래요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이거는 사람이 별로 찾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뭐 저희조차 그렇게 별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좋아라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관련 기업으로 실적도 좋고 더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급등할 때도 막 폭등하고 올라가는데 반대로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칙적인 움직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께서 장기로 가져가신다, 2, 3년 보고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내일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죠. 예. 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 있는 비중을 조금 일단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같은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는 차트 보는 모습이라던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거래량만 한번 추가해서 교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양철간, 동양철관이고요. 예, 1,380원에 네. 30%요. 1,380원이면 최근에 약간 올라올 때 매수하셨네요? 네. 별로 좋지 않은 매매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올라올 때 매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올라올 때 매매하면은 내려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샀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물려있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이 안 물려요. 물려도 저점에 물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사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자꾸 이렇게 따라 붙다 보면은 매일매일 손실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자체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동양철관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 잡으셨고요. 회사가 제가 철강 관련주를 사세요. 그리고 철관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 그런 관련주를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미리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딴 거 보고 있다가 항상 안 하시는데 동양철과는 잘 보시면 2017년에 적자가 65억이 났고요. 2018년 40억 적자가 났어요. 안 좋은 회사였죠. 그죠? 네. 근데 2019년에 보면 37억의 흑자를 냅니다.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2020년 흑자가 74억으로 늘었습니다. 어때요? 안 좋았던 기업인데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나요? 많이 안 올라간 것 같나요? 네, 안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철강주는 오르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으니까 그런 거죠. 비싸게 샀으니까. 내가 비싸게 사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자꾸 딴 건 오르는데 내 건 안 올라요. 그거는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그래요. 비싸게 샀으니까. 여기 네. 사놨으면 딴 거 오를 때 내 것도 같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절대로 내 건 안 올라가요. 딴 건 올라가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비싸게 사서 그래요. 동양철강 이때 샀어야죠. 1월 달에. 이럴 때. 어찌됐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 위로 올라갈 길이 저는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셨지만 그래도 들고 가볼 만하다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예. 앞으로 이렇게 안 사는 게 먼저고 지금은 사셨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뭐 아마 1,200원 정도까지 살짝 밀릴 수 있는데 전혀 신경 쓸 건 안 될 것 같고요. 올라오면은 1,600원, 7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비중이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1,600, 7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해보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그 가격 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냥 수익 나면 정리한다는 개념을 먼저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걸로 보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 게 주식을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올 때 사셔놓고 내 거 안 가요 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생각인 겁니다. 비쌀 때 사놓고 안 간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샀는데 안 가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비싸게 샀는데 내가 윗골에 샀는데 안 가요 라고 하는 것은 종목은 괜찮은데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머큐리고요. 머큐리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만 26원이고요. 네. 네, 20%입니다. 26,000원에 20%요? 네네. 일단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가 이 머큐리라는 회사가 예전부터 이제 막 5G도 엮이고 정치 관련도 엮이고 여기저기 막 엮이기만 엮였지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네. 네, 어쨌든 정보통신 장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뭐 줄긴 줄었어도 나쁘진 않아요. 적자까지 간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5G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대선 공약으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대선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거고 네네. 후보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아마 5G 강국 이야기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 엮여서 움직여준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뉴스나 뭐 이렇게 TV 보시게 되면은 재료를 보세요. 재료가 중요합니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네. 네,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연료예요. 기름. 네. 예,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주식도 가요. 재료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 언젠가 엑셀만 밟으면 가겠다. 근데 엑셀 밟는 건 누구 마음일까요? 차주 마음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네네.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언제 갈지를 모르는 것 뿐인 거지, 한 번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네. 여기서 지켰다가 갈지, 내려갔다 갈지, 그것조차도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려갔다 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만 있으면 되는데 현금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려갔다 갈 때 지난번에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 네.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좀 네. 보시는 게 좋고요. 내려가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다음 상승 때 수익 내는 걸 보시면 좋겠고, 안 내려가면은 바로 상승 나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를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네. 저기 이노베이션 20% 25만 2천 원에 저번 금요일 날 매입했는데요. 이노베이션이 오늘 뭡니까? SK 이노베이션. 아, SK 이노베이션.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5만 2천 원이요. 25만 2천 원. 예. 20%. 20%.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좀 됐는데. 됐는데 차트를 못 보시네요. 그죠? 예. 네, 차트를 보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트를 보면 그래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안 사는 게 좋았고, 샀다 하더라도 오늘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막 확정할 수는 없고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규칙이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적인 어떤 확률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저점 자리가 무너질 때는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차트는 반복돼요. 그래서 10번 중에 8, 9번은 이런 저점 무너뜨렸을 때 계속 내려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점이 뭐냐면 지난 1월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거를 깨고 있는데 사신 거고, 오늘은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일 날 차트가 저는 또 거꾸로 역으로 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못 알고 계신 네. 거예요. 이제 하나 네. 배웠죠, 그죠? 네. 네, 배움은 이렇게 아프게 배우는 거예요. 아프게 배웠을 때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이거 손절 의견 드리고, 나중에 SK 이노베이션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이나 17만 원 내려왔을 때 재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내려가게 내버려 둬 보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니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6,300원요. 86,300원에 65%요. 65. 많이 사셨네요. 네,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작년 언제 사셨을까요? 2월 한 19일 정도 샀는데, 그 2월 19일 정도 19일. 같은데. 네.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요쯤 있을 때 제가 사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중국 관련으로 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을 진짜 못 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모르셨어요? 그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요즘에 사람들 여행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요. 면세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요. 안 가요. 신라 면세점 매출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을 거예요. 사람들 외국인들 놀러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안 와요. 놀러 오면 호텔 사야 되는데 호텔 이용 안 하니까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줄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적잖아요. 회사가 돈 진짜 못 벌고 오히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버틸 것 같지만은 점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지만 저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전 부근 언저리 와 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전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팔고 다 팔만 다 없을까요? 팔아도 괜찮아요. 아, 네. 왜냐하면 얘 말고도 좋은 기업은 지금 너무 많고 우리 과거에 유행했던 옷을 지금 꺼내 입으신 느낌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호텔 신라가 좋다 하니까 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맞아요.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 개인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잘 팔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 기업이 돈을 잘 법니다로 올라올 게 아니고 중국이랑 관련해가지고 뭐 시진핑 방문합니다. 뭐 양위가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슈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갈 거야. 팔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저 이걸 매도하시고 현혹되더라도 오래 가져가더라도 괜찮고 돈 잘 버는 기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전량을 다 팔아야 됩니까? 그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을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미련이 남는다 하면은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수익이 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전략을 좀 짜야 돼요. 내려가게 되면 8만 원 손절하시고 올라가면 9만 5천 원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놓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럼 지금 손해봐도 지금에도 팔면 어떨까요? 지금 혹시 집에 연필이 있으면요. 연필에다가 손해보고 판다, 가져간다 이렇게 6면에다가 적어서 굴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결정이 안 된다 하면 결정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손해보고 파는 거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손해봐요? 시청자님 손해봐요? 네, 제가. 맞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이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맞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의 돈인데 지금 파세요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라면은 매도를 지금 다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길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올릭스고요. 올릭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0원에 10%입니다. 48,000원에 10%요? 예,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근데, 요 며칠 계속 급락을 해가지고요. 전저 좀 깬 것 같아가지고. 제 팬 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요? 아니요, 제 팬이 되신 지. 옛날에 분당에도. 분당에도 오프라인 강연 오셨어요? 예. 그럼 제가 이런 기업 사지 마라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한 걸 계속 듣고 있으셨는데 사신 거네요? 아니, 근데. 대단하신데요? 바이오주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빠진 것 같아서요? 예. 올릭스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7년 매출 2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4억. 2018년 매출 3억, 영업이익 82억 적자. 2019년 11억 매출 151억 적자. 25억 매출 162억 적자. 이 뭐 하는 기업입니까? 난리가 난 기업이죠, 그죠? 예, 예. 이거 지금 약 개발하고 있는 거, 뭐 지금 RNA 간접 플랫폼 이런 거, 이거 지금 대박 안 나면 이 회사는 존속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안 되죠. 그럼 뭐 아니면 네. 도가 되는 기업이죠. 예, 예. 그러면 정말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되면은 쪽박 차는 기업이에요. 그죠? 예, 예. 자, 그런 기업을 우리가 이왕 도박을 한다 쳤을 때, 이왕 뭐 아니면 도다 쳤을 때 싸게 네. 사는 게 유리할까요? 비싸게 사는 게 유리할까요? 싸게 사는 게 유리. 싸게 사는 게 유리합니다. 봅시다. 올릭스 예. 지금 쭉 봅니다. 상장된 이후로 지금 올라왔어요. 최근에 급등했어요. 예. 시청자의 매수가가 어디예요? 빨간 선입니다. 예. 올라와 있는 도중에 지금 내려왔다 생각하고 사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SK이노베이션 상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점 깰 때 사지 마라. 저점 깨면 뭐 해라 했습니까? 손절해야죠.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사서도 안 되는 기업을 사셨고 예. 그 자리도 지금 차트도 안 보시고 사셨고 예. 제 팬이시긴 하지만은 안 혼낼 수가 없는 예.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적어도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저는 지금 한 6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고 있는 거 6년,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7년 동안 지금 거의 뭐 혓바닥이 마를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깨달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 안 사시는 게 좋고 많이 빠졌다 예. 해서 이거는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저는 올릭스 지금 적자 수준과 뭐 아니면 도박을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저는 10,000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한번 야 싸니까 한번 사볼까? 조금이라도 사나 볼까? 대박 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차트조차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의견 드리고 이런 매매 하지 말자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무상증자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빠지게 되면은 저는 다른 종목이 더 낫다라는 조언까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금호석유를 네. 25만 원에 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몇 프로 사셨어요? 10%
들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수익을 이때까지 좀 많이 보셨어요?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이거 말고요.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잘 안 되고 아니요. 있나요? 잘 되고 있으세요? 잘 안 되고 있으세요? 삼성을 많이 사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삼성 많이 있어요. 사셨는데 삼성이 지금 또 그것도 빠져서 물려 있으세요? 네네. 어때요? 주식 해보니까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브레이크 이븐 정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한 번쯤 멈추고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도 네네. 아직까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뭔가 네. 잘 안 된다 싶을 때 계속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일이 자꾸 꼬이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네네. 멈추고 이렇게 멀리서 한번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삼성전자도 매수하셨고 요것도 매수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지금 빠져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낮다 생각하시는 건데 매도 안 하면 수익이 안 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여기서 더 맞습니다.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잠깐쯤 이렇게 빼놓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지금 시청자님이 네. 매수하는 방법은 올라왔을 때 급등했을 때 이렇게 고점에 사시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은 비싸게 사는 게 맞을까요? 싸게 사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네. 그럼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를 매도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물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네.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점에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좋은인데요. 네, 조언인데 그럼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가져갈까요? 어떻게? 지금 일단 고점에 매수하셨으면요. 고점에 매매한 거는 신도 몰라요. 네. 신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매일매일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깔끔하게 뭐 단답형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이거는 지금 서술형 문제예요.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20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싫으면은 나 20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긴 싫은데 하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네.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할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반등 나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마음가짐이 중요한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못했어요? 지금 네. 오늘 손절하더라도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았는데 뭐 어떻게 후회하지 말라. 후회하지 마라 네.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마인드가 안 잡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멱살 잡고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네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한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 같았으면 이러지 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지금. 네, 제 마음 같았으면은 어머니 좀 이러지 좀 마세요, 돈 안 아까워요 이러고 싶거든요. 네. 네, 속마음은 그런데 지금 네.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에 천불이 납니다. 마음이 아파요. 네, 네,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일단은 20만 원 네. 손절도 괜찮은데 네.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지수가 내려가면 아마 20만 원 깰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습니까?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 드릴 네. 거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2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쯤에 손실 보고 나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큰 손실은 네. 아니니까 그 정도 일단 네. 남은 돈 챙겨가지고 다음번 매매를 잘해서 메꾸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매매 이렇게 고점에 네.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 초보님들 다들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차트가 이렇게 수직 상승한 종목은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 종목은 매매하는 것조차 어렵고요. 마인드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끌려다니다 보면 계좌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 10년이고 고생해야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삼성제약 9,730억 30%요. 9,730원에 30%요. 네.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예, 예. 자, 일단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손절치기가 지금 너무 많이 손해라서 네.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괜찮은데 1년, 2년이고 손절치기는 금액대가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그래서 장기로 그냥 1년, 2년이고 갖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싸게 사시고 손절을 못할 정도로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우리 제약 회사들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제약 회사는 좋지 않아요. 꿈과 희망으로만 급등하기 때문에 얘가 꿈과 희망이 있다면 급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잘 보세요. 삼성제약이 언제 올라왔었나 하면은 2015년에 제약 바이오 붐 때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자, 저게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저 당시에 상담을 하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근데 물려 있습니다. TV 보고 계세요? 아, 예. 네, TV 보고 계시면은 그때 이후로 물렸어요. 1년이고 3년이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손절이 너무 어려워요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겨우 이슈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겨우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 또 내려가게 되면은 뭐 코로나 다음 변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요게 백신 주사기 관련해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괜찮았어요. 갖고 우리나라 백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딱히 뭐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도 지금 겨우겨우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제약 회사들도 많은데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은 잘 못하겠어요. 예, 백신 주사기 관련이거든요. 네, 알고 약. 있습니다. 백신 주사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그 주사기가 저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제대로 잘 팔릴까 매출이 잘 나올까 전혀 확신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얘 말고도 백신 주사기 만드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다가 야 이번에 야 이때다 싶어서 뉴스를 터뜨리면서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저는 이 회사가 좋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9,700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고 왜 샀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손절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5,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음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 때 저는 7,000원, 8,000원까지 또는 백신 주사기가 정말로 제 예상을 넘어서서 정말로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나가서 정말 대기업이 될 수 있다면 굴지의 대기업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급등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뉴스만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이슈가 한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반등 때 7, 8,000원까지 기회를 줄 텐데 그때 손절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뒷일은 저도 장담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할 감사합니다. 가치는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 낭비하실 건가 아니면 이 기업을 한번 믿고 이 기업을 좀 버리고 시간을 좀 아끼고 내 돈을 손실보고 다른 기업으로 그 돈을 좀 메꿔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선택지는 감사합니다. 이 종목을 시간 낭비 한번 해볼래? 아니면 여기선 시간을 내가 아끼고 돈을 손실보고 다른 기업으로 내가 이거를 메꿔볼래? 어느 게 더 나을지는 올바른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